우리가 평소에 이제 일단 이 자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몰라요. 실자리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실자리라는 거는 어떤 분별 망상도 이렇게 해끼치지 못할 자리, 어떤 분별 망상도, 어떤 경계도, 어떤 모습도 흔들지 못할 자리, 그게 실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스스로를 어쩌지 못하는 그 자리가 드러나야, 이 자리가 드러나기 전에는 다 물결 속에서 그냥 헤매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딱 드러나면, 물론 처음에는 그 습관이 강하죠. 왜냐하면 사사건건 우리가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사건건 사로잡혀서 뭐 전을 뒤집으면 같이 동일시 돼가지고 속도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점점 우리가 그거에 주하는 마음이 그 일 없는 자리에 주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내적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이 달라져 버리면 이상하게 그 어떤 존재감이나 무게감이 따로 존재했던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준 만큼의 무게였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마음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 우리가 진짜 안주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자기 본래 면목에 딱 마음을 두면 마치 거기에서 그 주했던 마음을 회수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로잡혀 있던 마음이 이렇게 그거에 대한 무게중심이나 무게감이 점점 사라진 만큼 자기 자리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게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마음을 회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하지 마라, 어디에도 머물지 마라 하는 거는 대상에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상에.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다라고 하는 게 이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주하지 않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라는 건 이 자리가 따로 있어서 이 자리에 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우리가 어디에도 주하지 않는 이 자리가 드러나면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의 감이 딱 생기거든요. 마음의 그 어떤 균형감 같은 게 마치 무슨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그 사사건건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사로잡혔던 그 습관성이 서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고 우리가 방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 이 자리가 드러났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일체가 하나가 됐다는 게, 그런 식의 어떤 현상으로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마음이 주하지 않으면 일체가 하나로 드러나요. 그것도 이제 경계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사로잡히면 다 있고, 어디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면 일체가 하나라는 게 자기 체험적인 경계로서 이렇게 딱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어떤 밸런스가 딱 자기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의 밸런스. 그러니까 이 자리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의 그 밸런스가 딱 생겨버리면 처음에는 이제 그게 약하죠. 그 감이. 근데 자꾸 그럴 때마다 경책을 듣고 법문을 듣고 어떤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에 부딪혀서 막 거기에서 스스로가 깨쳐지는 그런 탁 벗어나는, 내가 생각이 사로잡혔구나 그러면서 탁 놓여지면서 탁 마치 오뚜기처럼 자기 자리를 탁 이렇게 자기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탁 되면 이상하게 공부가 처음에는 이 감이 미약했지만 점점 되면서 이게 힘이 되거든요. 이게 뭔가 어떤 미약하지가 않고 이게 점점 힘을 얻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경계에 빠져드는 습관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가 확인이 된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시작해요. 법문을 하면. 놓아버리면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잘 걸렸던 게 놓아버리면 이 자리가 그냥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라는 건 자기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무의식적으로 뭐 빠져드는 것도 많고, 그런 데서 이제 깨어나서 이제는 습관적으로 젖어들다가 자기가 그런 데서 사로잡혔구나라는 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빠진 것을 깨치면서 그게 의식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아지는 거야. 내가 어떤 데 갇혀 있었던지. 그러면 알면은 이제 안 속는다고. 모를 때 속지. 자꾸 그러면 이제 공부 과정 중에서는 사실은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법문을 듣고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안내를 들으면 어느 순간 자기 무의식적으로 사로잡히는 것들이 보여, 의식화돼서. 그럼 점점 그 속는 폭이 줄어들면서
이제 점점 방황하는 마음도 줄어들고 헤매는 마음도 줄어들고, 물론 이제 분명하지 않으면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도 주하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마음의 어떤 밸런스가 이렇게 갖춰지고 있는 거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게 힘을 얻으면 마치 오뚜기가 하중이 되게 강하면 잘 흔들리지 않잖아요. 응. 처음에는 이 약하면 막 크게 흔들린다고. 근데 이 힘이 강하면, 무게중심의 힘이 강하면 잘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흔들릴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부동의 마음, 부동심을 이렇게 득해가는, 체득해가는 게 이제 이 공부라는 거고. 그래서 공부가 시간이 이게 많이 걸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가 체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습관, 어떤 공부도요, 세상살이에 대해서 분별해서 아는 것도 그게 자꾸 익혀가야지. 우리가 학습이라는 말이 있잖아. 배운 거를 습관화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뭐 수학 문제를 푼다 해도 배웠으면 자꾸 연습해야 돼. 습을 들여야지 그게 자기한테 체계가 생기는 것처럼 이 공부도 문득 깨쳐졌으면 이게 습이, 여기 익숙해지는 습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훈습 이렇게 얘기하거든. 훈습. 이 법에 훈습돼야 된다. 그러니까 법에 훈습되면 분별에 떨어지는 그 마음의 어떤 습관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해 나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시간을 지내다 보면 처음에는 뭐 이 소식이 왔다 하더라도 힘이 약할 때는 툭 하면 경계에 빠지고 사로잡히고 심란하고 괴롭고, 근데 이제 마음이 문득 일 없는 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낙차가 되게 커 보이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 없을 때 이 낙차가 너무 커 보이는데 점점 일 없는 그 어디에도 마음이 주하지 않으면 이거 그냥 그 치우치지 않는 마음에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세상 막 사사건건 막 빨려들고 사로잡혔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웬만한 건 별로 나를 흔들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확인해 가고, 뭐 문득 그 과정 중에 문득 자기가 습관적으로 사로잡혔던 것들도 딱 깨쳐지고, 그러면서 더 이제 치우치지 않는, 어디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이 된다는 거는 그게 사로잡힌다는 게 새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새나가지 않게 되면서 점점 이제 옛날 같지가 않은 거야. 물론 이제 공부에 대해서 내가 이게 확실하게 깨쳤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공부를 통해서 이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니까 1년 전에 내가 전을 붙이던 때와 다르네.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 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효험을 얻으면서도 공부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더 분발하게 되고 더 법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그거잖아요. 이제 그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 하잖아. 법에 대한 믿음이. 이게 믿으면요, 사람은요, 딴 게 안 보입니다. 그냥 이쪽으로 그냥 쭉쭉 가게 되거든. 여기에다가 완전히 의심이 딱 사라져 버리면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이 이 한 길에 오롯이 이렇게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더 깊어지고 힘을 얻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겁니다 하면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경책하는 죽비 소리라고 보면 돼. 내가 뭔가 탁 사로잡혀 있는데 탁 놓아버리는 소리로 들어야지 이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그러면 죽비 치는데 뭐가 있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할 때 마음이 탁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으면 이게 딱 자연스럽게 저절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책의 소리야. 사로잡힌 데서 깨어나게 하는 소리예요. 또 공부는 점점 그런 식으로 치우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돼. 그 말은 뭐냐? 잡고 있는 걸 놓아버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놓아버려라 하는 말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탁 무게중심 그쪽으로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아주 간단해지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변명은 어떤 거냐면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잡아버리거든요. 그런데 다 어디에도 치우칠 필요가 없는데 공부는 중요한 거야. 아니면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잘 속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명, 포장이 잘 된 그런 거에 치우칠 확률이 높다. 공부가 조금씩 이제 진전돼 갈수록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거짓말은 안 속아. 눈에 보이는 거짓말은 안 속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짓말은 잘 속는 거예요. 근데 뭐냐, 모든 생각이나 분별은 이 자리, 여기에 있어서는 그게 뭡니까? 생각이나 뭐는 다 분별이거든요. 그럼 치우친 거거든. 거기에서 이제 놓여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점점 공부가 예전에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묶여 있었다가 이제 풀려났다가 이런 느낌이라면 어떤 사안 있잖아, 사건. 아니 뭐 예를 들어 보살님들은 뭐 자식의 문제라든가 뭐 남편의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이 자기 공부를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점처럼 보이지만 공부가 그 정도로 돼서는 안 되고 더 깊어지면 그냥 사물이든 사람이든 사건이든 이게 분별이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다 망상심이거든. 그런 식으로 뭔가 큰 범주로 확대가 돼요. 처음에는 막 사사건건에 막 이게 된다 안 된다 했거든요. 이제는 생각이면 이게 딱 아니라는 거 딱 알고, 그러니까 감정이거나 이게 그러면 딱 아니라는 게 알고, 모양으로 딱 드러났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 알고, 뭔가 마음속에서 요만한 그림자 같은 게 뭐 이미지가 일어났든 뭐 어떤 식의 어떤 기억이 일어났든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아니면 갑자기 뭔가가 평온했다가 뭔가 몸이 반응이 탁 달라지면 뭔가에 사로잡혔구나라는 게 예민하게 감지되는 쪽으로 공부가 되게 좀, 그게 안목이 날카로워지는 건데, 그 안목이 날카로워진다는 거는 자기 이게 무슨 눈이 뭐 보는 눈이 뭐 날카롭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냥 몸이 아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게 이상한데 뭔가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게 온 존재가 그냥 아는 게 있어. 그냥 어떤 특정한 눈이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온 몸이 그냥 세포가 알아. 그냥 이런 쪽으로 그게 안목이 날카로워진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예전에는 못 봤던 미진함이 어느 순간부터 뭔가 그 진짜 화장실 가서 뒤처리를 못한 것처럼 찝찝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몰라. 근데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되게 그 법을 보는 그런 감이 예민해진다. 공부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디 청소를 하면요, 처음에 막 온갖 쓰레기가 있으면 조금만 치워도 깨끗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막 치우고 깨끗하게 살던 사람은요, 머리카락 한 올만 봐도 막 지저분해 보여, 온 방안이. 그런 게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이런 진짜 결벽증적으로 뭐가 있으면 안 돼요. 티끌 하나 남아있으면 그건 입법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입법에 갇혀있는 거예요. 진짜 뭐가 됐든 내가 확인했든 확인하지 못했든 어느 순간 되면 그냥 와장창 조금이라도 뭐다 하는 거는 그냥 다 망상이라는 게 탁 이렇게 알아지는 순간이 옵니다. 깨쳐지는. 그래서 공부가 그렇게 깊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 진짜 많은 일도 겪어보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많은 경험과 이 바른 공부를 안내하는 많은 안내들도 두루두루 이제 경험해 봐야 돼요. 거기서도 막힘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기 일상에서도 막힘이 없으면서 이런 뭐 경전이나 어록에서도 막히면 그거는 뭔가가 이상한 거거든요. 실질적인 전환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가 됐다라는 그냥 나름의 예단일 수 있는 거니까 두루두루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진짜 뭐랄까 공부 마니아가 돼야 돼. 공부밖에 안 보이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 관심사가 여기 와야 돼요. 마음이. 다른 거는 그냥 막 그렇고 그런 거야. 그냥 음식을 먹어도 공부 생각밖에 안 나야 돼. 그 막 이 맛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새 나가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쉽지 않죠. 죽을 지경이 돼야지 그 생각을 하겠지. 그래서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으나 그냥 온 몸이 눈이 돼야 돼요. 법을 보는 눈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우리가 공부가 중요해야 되며 철저해야 되며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느냐. 아유, 그게 어렵습니다. 좀 맛보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여지가 나머지가 없어져 버리는 그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그냥 해 나가야 되고 안 되면 어떻게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그냥 언제 될지 난 몰라. 그냥 가는 거지.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예기치 않은 순간에 변화도 오고 그거 기대하지도 말고. 저도 공부할 때 그 처음에는 욕심이 생겨요. 아, 누구는 몇 년 만에 했다, 몇 년 만에 했다 그러면 마치 난 몇 년 만에 해야지 하는 것들이 막 플랜처럼 이렇게 세거든요. 항상 그 설계도가 있어.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하다가 얼마나 다양한 일을 겪겠어요. 그러다 보면 너무 일천한 거야. 내 공부가 너무 힘이 없어. 근데 이제 다른 길은 안 보여. 그 정도의 눈은 생긴 거예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고 공부가 되든 안 되든 공부가 진짜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는 듯 하다가 그 세월의 연장이라 하더라도 이것밖에 길이 없겠구나 해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언제 깨닫겠다. 그거 플랜도 다 다이어리도 다 사라지고 뭐 그런 것도 계획서도 사라지고 다 찢어버려. 그거를 그냥 그러면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놓지 않고 뭐 이렇게 법문도 듣고 자다가도 듣고 깨다가도 듣고 걷다가도 듣고 그러다가 궁금하면 또 어디 가서도 관련된 서적을 눈에 가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이렇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변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다 그런 일이 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곱이 넘어본 사람의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밖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분명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공부길에 들어서면 죽을 때 돼서 염라대왕이 나를 어쩌지 못한다. 이게 선업을 쌓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대 어록에 보면은 그렇게 확실하게 깨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선업을 쌓다 보면 죽을 때 돼서 염라대왕이 당신을 어쩌지 못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 분명히 그 효험은 있는 거다. 공부가 진전을 이루기도 하고 그것이 그냥 삶에서 효험을 낳는 거니까 그것도 되게 큰 어떤 소득입니다. 공부에 있어서 꾸준히 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 이거예요. 뭐에 치우쳐 있느냐, 어떤 분별에 빠져 있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공부를 보는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뭐 어떤 경험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색이라고 하거든요. 상이 딱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불이법이기 때문에 상과 성은 둘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상이 드러나지 않을 때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이 드러날 때 체험을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북소리에 깨달았다, 종소리에 깨달았다, 뭐 별을 보고 깨달았다, 손가락을 드는 거에 깨달았다, 아니면 이렇게 할 때 깨달았다, 걷다가 깨달았다, 다 이게 깨어서 활동할 때 깨닫는데 이때 그 마음 상태가 뭐냐? 뭐 법문 듣다가도 깨달을 수 있는데 법문하고 상관없어요. 어떤 경계에도 마음이 없을 때 딱 이 자리가 탁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무슨 일을 하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전제. 근데 상에 사로잡히면 안 돼. 어떤 경계에도 떨어지면은 이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고 저렇게 막 소음이 일어나는 소리에서도 깨칠 수가 있어요. 뭐가 일어나든 말을 할 때도 깨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법문을 듣다가도 깨칠 수가 있는데 법문 내용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온갖 이상한 소리 하면서 요거 보라고 그냥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거든요. 근데 대상의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대상의 마음이 없으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탁 와닿아요. 뭔가 그걸 보는 건 아닌데 이게 탁 와닿는다고. 이 자리가 감이 탁 온다고. 이게 이 자리가 탁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뭐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경계에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 생각이 빠져 있는 거거든. 분명히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대상을 향해서 새 나가고 있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그냥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구할 게 없다. 구할 것들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상이다. 투사다. 투사. 그 판타지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이 자리거든. 다 이것밖에 없다. 이런 식의 비유는 상당히 우리 전래 동화나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파랑새를 찾는 얘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파랑새 집에 자기 파랑새를 갖고 싶어서 파랑새를 쫓치는데 저기 막 파랑새가 날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파랑새를 찾아서 막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떻게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배가 고프고 잠도 자고 싶고 근데 앞에 계속 파랑새는 날아가. 아 그래가지고 근데도 이제 몸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쫓아갈 힘이 없어. 다 그게 뭐냐면 쫓아간다는 건 추구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꿈꾸는 그런 거를 향해서 막 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마을을 지나고 근데 막 눈앞에 이제 파랑새가 보여. 막 파랑새는 저쪽으로만 가네. 내 쪽으로 오지 않고. 그래서 막 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립고 배도 고프고 그래서 포기하는 거지. 아, 내가 이 생에 내가 깨닫지 못하겠구나. 그 집에 돌아와서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보니까 그 새장 안에 그 남루한 그 칙칙한 색깔의 새가 파랑새 돼 있더라. 이런 동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 무슨 새를 쫓아갔을까? 제가 보면 그 사람 자기 투사예요. 저게 파랑새로 보였던 거야. 그냥 자기 마음의 파랑새 그리고 있는 그거.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네. 그래서 막 쫓아가잖아. 가보면 딴 사람이잖아. 자기가 상상하는 그 사람인 줄 알고 막 쫓아가잖아요. 가보니까 내가 어렴풋이 내가 상상하는 그거를 그 사람 비슷한 모습 딱 대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쫓아갈 수 있는 건 다 자기 상상하는 거예요. 투사. 사실은 그 파랑새를 본 게 아니야. 파랑새 자기가 상상하는 모습에 비슷한 거에 들어맞는 듯한 어떤 뭐 헛개비로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시공간성이나 뭐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비유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상상이 됐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에 빠졌잖아요. 자기 투사에 빠진 거예요. 이게 여기 이 지점에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돼. 지금 막 그림 그리고 있죠. 그게 홀라당 빠지죠.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파랑새에 빠져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들리든 안 들리든 그냥 이 자리면은 스토리가 뭐 들리긴 들리는데 마음의 동요가 없어. 뭐 그런 게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살고 이게 이 공부거든요. 이 공부가. 마음이 그 바깥 경계에 없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온갖 일이 다 있어도. 온갖 일이 다 있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원래 그래.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색이 즉 공이래. 색이 즉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는데 일어난 게 없고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게 없고. 그러니까 무생법인은 생 즉 무생 이거예요. 앞에 생략된 게 있어. 생겨났는데 즉 그게 무생인 법인이다. 멸 즉 무멸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없는 법계인 것이다. 근데 우리 무생법인 하면 뭐 생겨나는 게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법이잖아. 생겨나는 게 없기만 하면 이법이거든요. 생겨났는데 생겨나는 게 없고 사라졌는데 사라진 게 없고 이게 바로 불이법이죠.
그러니까 다 경험합니다. 다 느낍니다. 다 생각합니다. 온갖 일 다 일어납니다. 즉 그런데 아무 일이 없다. 다 이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일 뿐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따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색이 곧 제법이 개공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제법 모두 제자를 쓰거든요. 모든 것이 곧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제법은 우리 말로 모든 것이에요. 그 법이라는 건 것에도 해당돼. 어떤 것. 그러니까 제법. 그러니까 컵, 마이크, 뭐 죽비, 손수건, 이게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제법, 모든 것은 다 이 마음의 일이니까 아무것도 없어. 제법이 개공이다. 그 제법이 안 돼서 그래요. 어떤 것만 이것이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이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어떤 것만 이것이니까 자꾸 이것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뭐 공부가 그만큼 철두철미해야 된다. 새 나가는 게 있으면 일부분만 이것인 거예요. 그게 따로 있고 그러면 이제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이제 무루법이 이 공부인데 새 나가는 게 한 개만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무루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새 나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다 이거 하나인 일이다. 이것이 이제 분명해지고 분명해져야 이제 그 풍선이나 이런 것도 바람이 빠지면요 금방 이게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탱탱하면 막 이걸로 막 땅 때리면 아파. 이 파워가 팍 붙거든 이게. 속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새 나가는 게 없으면 새 나가는 게 있으면 힘이 없잖아요. 새 나가는 게 없으면 땅땅하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힘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새 나가는 게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제도해야 된다. 남김없이 이것임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다 이거예요. 이거 아닌 게 없어. 그냥 깨치지 못해서 다른 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건가? 의심스러운 게 있잖아요. 아, 이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게 그런 거 없다. 내가 아직 깨치지 못한 거다. 좀 의심스러운 것들, 따로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거 없다. 그게 다 분별이고 다 이 일일 뿐이다. 여기서 다 일어나는 일일 뿐이다. 이거예요.